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뒤쪽에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경향신문의 박하연입니다. 그 전략공천 권한 내려놓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재보궐 지역에도 전략공천을 안 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인지 인천 계양을 공천이 특히 관심인데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서두에 잠깐 말씀 주셨지만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인데 낙태죄 비롯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런 여성 젠더 법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법 계획에 대해서도 좀 간략히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씩 물어주세요. 세 개를 말씀하시네요. 우선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제가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그리고 또 지금 해야 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물리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양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당에서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는 가급적이면 많은 지역에서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전략공천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의 날 관련해서 그런 법들은 정책위에서 앞으로 적극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쪽에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한국경제 최형창 기자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 민주당의 이제 지지층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른바 그 뉴 이재명 현상, 뉴 이재명 논란 이런 이제 프레임이 하나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연주 최고위원이 그걸 관련해서 국회 토론회도 열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대표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이런 연청이라고요, 있었습니다. 그 연청 신문을 제가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는 저는 노사모를 했습니다. 노사모 회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저는 최고위원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최선을 다해 싸웠고 또 법사위원장도 했고 윤석열 파면을 위한 국회 측 소추위원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 20여 년 동안 저는 끊임없는 새 물결과 함께 했고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민심에 맨 앞장서서 저는 정치 활동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우리 민주당과 그리고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저는 뭐 이상하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더 많은 분들이 지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물결이 더 형성될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께서 중복된 내용 없이 질문을 너무 잘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혹시 한두 개만 더 받고 마치려고 하는데, 예. 갑자기 손이 늘어나네요. 예. 대표님, 여기입니다. 어디요? 예, 예. 예. 서울신문 강희혁 기자입니다. 8개월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간에도 강윤혁 기자입니다. 그 모두에도 계속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지방선거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지방선거 승리의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상대 당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가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선거 승리의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상에 쉬운 선거는 없고요. 작은 선거도 선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이기지 말아야 될 지역은 없습니다. 다 이겨야 됩니다. 모두 다 중요합니다. 서울도 중요하고 부산도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면 곧바로 그러면 제주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강원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충북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로 곧바로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 중요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러면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고 그 조건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가 중요하죠. 이번 6.3 지방선거는 무엇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더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밀어주자. 이것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는 당의 지지율이겠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선거 공학적으로 보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구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더라도 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온다면 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쟁력이 좀 낮은 후보를 우리가 냈는데 더 낮은 후보가 나오면 우리가 이기겠죠. 그래서 이 구도, 수싸움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정책, 인물 이런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조직, 캠페인 이런 부분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천 사무를 지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4월 20일까지 공천이 완료가 된다면 헌정사상 가장 빠른 공천이 될 텐데요. 그것도 미리미리 여러 가지 준비할 요소들이 많고 그리고 혹시 누락된 것이 있다면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 발언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큰 공약과 슬로건은 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뭐 로고송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뭐 준비까지 다 해야 되고 아까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소확행 공약이라든가 그때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있는 부분들을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빨리 반영하는 것 이것도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 곁에 다가가서 겸손한 민주당 유능하고 강하지만 겸손한 낮은 자세의 민주당 이것을 국민들께 알려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진정성입니다. 그냥 말로 그냥 공약하고 저거 공약을 안 지킬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제가 모두 발언에서 계속 제가 약속을 지킨 당대표였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제가 이런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저부터 뭐 기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3번 최고위원을 하는데 2번 이상은 2번 정도는 항상 현장을 찾겠다. 그리고 기존의 관념, 고정관념을 깨고 광역단체 큰 도시에 가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 단위, 시 단위, 기초단체 단위에 가서 하겠다.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는 서산에서도 현장 최고위를 했고 엊그저께는 영남에 가서 영광에 가서 했습니다. 서산에 갔더니요. 서산이 생긴 이래 여당 최고위원회를 처음 구경한답니다. 그 주민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새롭게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앞으로 선거에 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 기자님 질문은 짧았는데 답변이 너무 길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들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약속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예. 기사도 좀 잘 써주시고요. 저한테 전화는 많이 하시던데 제가 한 번도 못 받아줘서 미안합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받고 네. 가셔도 되겠습니까? 저희 연합의 벤치에- 안정훈 기자. 아, 예. 안정훈 기자가요 현장에 항상 가서 같이 일도 하고 그래서 항상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칭찬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안정훈 기자입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만약에 당이 원하고 대표님이 구상하신 대로 지선 승리가 완료가 된다면은 향후 대표님의 정치 행보는 어떻게 이어질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곧 밝히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대표님 할 말씀 없으시면. 제가 다 말씀드렸고, 이제 중복될 것 같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 하나 하자면, 개인적인 소회를 좀 말씀드리면,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 몰라서, 당대표가 되고 나서, 예전에 미처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대표가 되다 보니까 항상 피오해인 신분이더라고요. 뭘 해도 항상 오해를 받아요. 아, 그게 당대표의 숙명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앉아있으면 왜 앉아있냐고 그러고, 서있으면 왜 서있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엉거주춤 있으면 엉거주춤 왜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순간에 제 얼굴 표정이 아니라 당대표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저의 진정성을 보시면, 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당대표 하면서 진짜 느꼈던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이런 거 많이 하죠. 당에서 교육도 하고. 근데 제가, 사무총장에게, 권력인지 감수성 교육도 우리 커리큘럼에 넣어서 하자라고 제가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성인지 감수성, 이거 부분은 이제 많이 아는데요. 권력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는 좀 둔감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권력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그 보좌관한테 아무리 겸손하고 아주 부드러운 미소로 잘 해줘도 기류가 흐르는 것은 갑과 을의 기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까지 다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당대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많은 분들께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권력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원이나 우리 일반 국회의원들이 하나하나 저한테 예를 들면 지적하고 비판하고 공격할지언정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맞대응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그것이 옳든 설령 옳지 않아도 저한테 비판하는 것은 제가 그냥 그 화살을 다 맞고 감내하는 것이 권한을 많이 가진 당대표의 권력인지 감수성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한테 기자들도 그렇고 많은 주변 분들이 그 억울한 부분도 많을 텐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참고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대표니까 참아야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한히 그냥 제가 받아 안고, 또 당대표는 당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로서 또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고 무겁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민수 비서실장이 혹시 잘못하면, 우리 김영환 정무실장이 혹시 잘못하면 그것도 다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내해야 되는 것이 이 자리구나, 정말 무거운 자리구나. 그래서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책임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나는 어느 별에서 왔길래 이런 것을 운명처럼 감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네. 네. 기자회견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